안녕하십니까, 이태윤입니다. 싱싱한 과일과 먹음직스러운 식품은 소비자들이 믿고 선택하는 대표적인 먹거리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국에서는 과일의 단맛과 색깔, 숙성 속도를 인위적으로 바꾸기 위해 각종 감미료와 약품을 사용했다는 폭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직 익지 않은 과일을 약품에 담가 달게 만들거나 성장 촉진제를 사용해 하룻밤 만에 색깔과 크기를 바꿨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값싼 돼지고기를 소고기처럼 위장해 판매하고 공업용 화학약품으로 닭발을 표백하거나 돼지고기 완자에 붕살을 넣어 식감을 조작한 사건까지 적발됐습니다. 문제의 식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유통한 일부 관계자들조차 우리도 먹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포도와 월계수 딸기, 복숭아와 일반 딸기 등 과일에서부터 가짜 소고기와 표백 닭발, 붕사 고기 완자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잇따라 드러난 식품 안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직접 보지 않았다면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요즘 일부 마트에서는 두리안을 더 보기 좋게 만들고 더 비싼 값에 판매하기 위해 이미 익은 두리안을 노란색 약품에 한 차례 담갔다가 꺼내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래 노란색이던 두리안이 약품에 한번 담갔다 나오자 겉껍질이 초록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도 손님들은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요? 여러분, 포도는 가급적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아는 제자 한 명이 아주 큰 포도 농장을 운영하는데 농약을 몇 번이나 치는지 아십니까? 무려 24번입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줄일 수 없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절대 안 된다고 하더군요. 단 한 번도 줄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포도 하나를 먹을 때마다 24번이나 뿌린 농약을 함께 먹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아빠, 나도 월계수 딸기 먹고 싶어요. 안 돼. 이건 네가 먹으라고 준비한 게 아니야. 먹고 싶으면 직접 나무에 올라가서 따먹어. 이건 전부 절강생에 팔 거야. 그곳 사람들은 이런 걸 좋아하거든. 2016년 5월 한 남성이 카메라를 들고 복건성 장주시 구궁 지역의 월계수 딸기 수매 현장을 찾았습니다. 영상 속 상인들은 월계수 딸기가 담긴 바구니를 약품이 섞인 것으로 보이는 물에 통째로 담갔다가 건져낸 뒤 다시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잠입 취재 중이던 촬영자를 향해 한 상인은 이 물에 담갔던 과일은 우리도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한마디는 큰 파장을 일으켰고 해당 영상은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이후 약품에 담근 월계수 딸기, 정저우 월계수 딸기를 먹어도 되는가 등의 관련 주제가 잇따라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소비자들은 상인들조차 먹지 않는 과일이 아무런 설명도 없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안감을 나타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문제가 된 일부 상인들은 규정을 위반한 채 두 가지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나는 탈수소초산 나트륨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설탕보다 무려 8,000배나 강한 단맛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산무 감미료였습니다. 산무 제품은 일반적으로 생산업체와 성분 표시, 품질검사 자료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제품을 의미합니다. 이 같은 물질이 과일의 신선도와 단맛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데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우려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과일 가게에서 판매하는 복숭아가 유난히 아삭하고 달며 한입 베어 물었을 때 과즙이 풍부한 이유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직접 재배한 복숭아보다 훨씬 맛있다고 해서 상인의 양심과 재배 기술만을 칭찬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최근 하문의 한 과일 도매 시장을 기자가 잠입 취재한 결과 한두 곳이 아니라 10곳이 넘는 노점에서 복숭아를 약품에 담그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기자는 며칠 동안 현장을 잠복 취재하며 상인들이 과일을 처리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상인들이 물통에 넣고 있던 물질은 사카린 나트륨과 아세슬팔칼륨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세슬팔칼륨은 설탕보다 약 200배 강한 단맛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카린 나트륨 역시 설탕보다 훨씬 강한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입니다. 이 같은 감미료를 과일에 직접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소비자가 만만으로 정상적인 과일과 약품 처리 과일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서 바로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깨끗이 씻은 뒤 드셔야 합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안에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는 숙성 촉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대로 먹을 경우 위와 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래 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사람은 낮이 아니라 밤에 딸기에 약을 뿌리는 걸까요? 그 이유는 낮에는 딸기 농장이 일반인에게 개방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딸기를 직접 따기 위해 농장을 찾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딸기가 익는 속도는 수확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결국 밤에 약을 뿌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은 일반 농약이 아니라 생장 촉진제였습니다. 보십시오. 원래는 아직 익지 않은 초록색 딸기였는데 약을 뿌리고 하룻밤만 지나자 새빨갛게 익은 것처럼 변했고 크기도 훨씬 커져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블로그는 이처럼 숙성 촉진 처리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딸기는 가급적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은 인위적으로 숙성을 촉진한 딸기를 가능한 한 적게 먹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다만 소비자가 외형만으로 약품 사용 여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기관의 검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딸기에 생장 촉진제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딸기를 보십시오. 크기가 상당히 큽니다. 한 입 베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속이 비어있지 않습니다. 생장 촉진제를 사용한 딸기 가운데는 속이 빈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딸기는 속이 전혀 비어있지 않습니다. 한 입 더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속이 비어있지 않고 식감도 아주 좋습니다. 중국의 재래시장이나 농촌 장터에 가면 과일을 판매하는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과육이 아삭한 수박입니다. 정말 달아요 라고 외칩니다. 다른 쪽에서는 토종 체리입니다. 안 달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며 손님을 부릅니다. 또 다른 상인은 갓 수확한 망감류입니다. 정말 달아요. 마음껏 골라 드셔보세요 라고 외칩니다. 이처럼 과일 상인들의 고객 문구는 결국 하나의 공통된 메시지로 이어집니다. 바로 과일이 달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근 일부 과일 상인들은 왜 이토록 자신있게 마음껏 드셔보세요. 안 달면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 달콤함의 이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한 차례의 격렬한 말다툼에서 시작됐습니다. 2024년 3월 사천성 포강현에서 한 과수 농가와 과일을 매입하러 온 중간상이 가격 협상에 실패하면서 과수원에서 충돌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중재에 나서자 농민은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는 심정으로 업계에서 오랫동안 쉬쉬해왔던 이른바 산도 제거제의 실체를 폭로했습니다. 현지 농민들의 말에 따르면 2023년 말부터 일부 비양심적인 수매상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과일을 단기간에 더 달게 만들어준다는 이른바 특효약을 농민들에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른바 산도 제거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농업용 사용이 금지된 약제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해당 약제에는 비소 등 중금속 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제를 사용한 과일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에 손상을 줄 수 있으며 만성적으로 독성 물질에 노출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산도 제거제의 가장 큰 문제는 감귤 내부에서 구연산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인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과일이 아직 완전히 익지 않았더라도 이 약품을 뿌리고 며칠이 지나면 신맛과 떫은 맛이 거의 사라지고 그 모습도 훨씬 먹음직스럽게 변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약제의 제조 원가는 500g당 20위안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른바 이러한 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 현지의 파파가는 정상적인 수확 시기보다 약 20일 일찍 시장에 출하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조기 출하 시기는 중국 설 명절을 앞둔 과일 소비 성수기와 맞물렸습니다. 수매 가격은 곧바로 2배 가까이 상승했고 중간상들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어렵게 조기 출하용 과일을 재배하고 나자 정작 일부 수매상들은 태도를 바꿨습니다. 서로 가격을 낮추거나 심지어 농민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결국 이 갈등을 계기로 이른바 달콤한 과일 뒤에 숨겨져 있던 실상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과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도 빠르게 확산됐습니다. 더 안타까운 점은 농약과 불법 약제를 사용하지 않고 과일이 자연스럽게 익도록 정직하게 재배해온 농민들까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고품질 과일을
돼지고기를 헐값에 내놓아도 팔리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농민들의 1년 노력이 물거품이 됐습니다. 파파간의 불법 약재 사용 의혹만으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가운데 월계수 딸기와 복숭아까지 약품에 담가 유통했다는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식품 안전에 대한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조사 결과 일부 과일 수배상들은 아직 덜 익고 상품이 떨어지는 월계수 딸기와 복숭아를 헐값에 사들인 뒤 미리 만들어 놓은 약품 용액에 오랫동안 담가두는 방식으로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약품에는 복합 감미료가 들어있었지만 생산업체 정보와 성분 표시, 품질 검사 보고서가 없는 이른바 산무 제품이었다고 합니다. 검사에 의뢰한 일부 시료에서는 단맛이 설탕에 무려 8,000배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또 일부 상인들은 탈수소 초산 나트륨까지 사용해 과일의 신선도를 더 오래 유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처럼 약품에 담근 과일은 그 모습이 더욱 선명하고 먹음직스럽게 보였습니다. 장거리로 며칠 동안 운송하더라도 쉽게 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관련 실태가 폭로된 이후 생과일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는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많은 소비자는 관리 감독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부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단속해야 한다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거센 여론에도 불구하고 중공 당국이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관료들이 일반 유통식품이 아닌 이른바 특별 공급식품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은 평범한 시민들이며 특권층은 상대적으로 이러한 식품 안전 문제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는 식품 위조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천성 식빵시에서 대규모 가짜 소고기 제조 조직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값싼 돼지고기를 신선한 소고기로 속여 판매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건이 적발되기 전부터 현지에서는 실세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이른바 신선한 소고기를 판매하는 이동식 노점상이 많아 소비자들의 의심을 받아왔습니다. 조사 결과 이른바 신선한 소고기는 실제 소고기가 아니었습니다. 값싼 돼지고기를 화학적 물리적으로 가공해 소고기처럼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돼지고기 표면에 소기름을 고르게 바른 뒤 미리 준비한 소의 혈액을 고기 내부에 주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고기의 색깔과 지방층은 물론 냄새까지 신선한 소고기와 매우 비슷해졌습니다. 일반 소비자가 진짜 소고기와 가짜 소고기를 육안으로 구별하기는 매우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수사당국은 밝혔습니다. 이 가짜 소고기는 이후 대량으로 재래시장과 소규모 음식점, 반찬 가게와 길거리 꼬치구이 노점 등에 유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적인 소고기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했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이를 구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결과 해당 조직은 원료 구매부터 가공과 제조, 운송과 유통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산업 체계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량의 가짜 소고기를 여러 지역에 판매하며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7월 9일 새벽 수사당국은 가짜 소고기 제조 공장 3곳을 동시에 급습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용의자 16명이 체포됐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중국 인터넷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길거리 꼬치구이 집에서 판매하는 2위안짜리 소고기 꼬치에서 왜 소고기 맛이 전혀 나지 않았는지 이제야 알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식품 위조 사건이 이제 너무 흔한 일이 돼 더 이상 놀랍지도 않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매운 절임 닭발은 사천성과 중경 지역에서 큰 인기를 끌며 수만 개씩 판매되는 대표적인 간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제조업체가 제품을 더욱 하얗고 먹음직스럽게 보이도록 만들기 위해 공업용 화학약품인 과산화수소를 불법으로 사용해 닭발을 표백한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공장 직원들조차 우리도 절대 먹지 않는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성도의 영양식품 가공공장은 축복향 식품회사에서 닭발 전처리 작업을 납품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공장의 위생 상태는 매우 심각했습니다. 가공공장에 들어서자 염지구역과 손질구역, 선별구역에서는 비린내와 악취가 코를 찌를 정도로 심하게 풍겼습니다. 공장 바닥에는 오랫동안 오수가 고여 있었고 대량의 닭발이 더러운 바닥 위에 그대로 쌓여 있었습니다. 빗자루와 삽 같은 청소 도구까지 닭발 위에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작업자가 실수로 닭발을 밟더라도 다시 주워 가공 바구니에 넣은 뒤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생산 설비 역시
두꺼운 기름때와 오염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공장 관계자가 닭발 가공 과정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를 표백제로 사용한다고 직접 인정했다는 사실입니다. 닭발을 과산화수소에 담그는 작업은 촉복향 식품회사 공장 내부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공장 안에는 아무런 표시가 없는 파란색 플라스틱 통이 10개 쌓여 있었습니다. 각 통에는 약 25kg의 액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관련 보도에서는 액체의 외관과 냄새 등을 근거로 비린내 제거와 표백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로 추정했습니다. 공장 직원은 닭발이 새하얗게 보이는 이유가 과산화수소로 표백했기 때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강한 산화제이자 소독제로 주로 살균과 소독 등에 사용됩니다. 이를 식품 가공에 불법적으로 사용할 경우 단백질 등 영양 성분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식품이 부패하거나 변질된 사실까지 감출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과산화수소로 처리한 식품을 장기간 섭취할 경우 구강 점막과 간, 신장 기능 등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다 섭취할 경우 심각한 건강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산화수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지목된 업체는 한 곳만이 아니었습니다. 충칭의 정차오 식품유한회사에서도 대량의 파란색 화학약품 통이 발견됐습니다. 통에는 과산화수소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회사 관계자 역시 공장에서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닭발을 표백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중국 서남 지역의 해패왕 냉동식품 시장에서도 일부 상인들은 판매 중인 반가공 닭발이 과산화수소로 표백 처리된 제품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과산화수소는 주로 사천성 미산시의 진산제약과 하남성 신양시의 억풍전자 신소재 업체 등에서 공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엄격하게 관리돼야 할 화학약품이 별다른 제재 없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펑 전자신 소재의 영업사원은 고객들에게 제품을 소독제로 표시하면 감독을 피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까지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해 3월 수사당국은 촉복향 공장에서 과산화수소 27통을 압수했습니다. 문제가 된 매운 절임 닭발 완제품 551상자도 함께 압류했습니다. 관련자들은 지난해 5월부터 회사가 진산제약으로부터 과산화수소 5,242통을 구입해 닭발 가공과 기구 소독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밖에도 식품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3월에는 광동성에서 또 다른 식품 안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상인이 돼지고기 완자의 쫄깃한 식감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붕사를 넣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 약 1g만 섭취해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상인은 1년 동안 무려 22.5kg의 붕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 매체 보도에 따르면 오모 씨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붕사를 식품 가공에 사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여러 차례 붕사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붕사를 돼지고기 반죽과 돼지고기 완자에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해당 제품을 현지의 여러 음식점과 일반 소비자들에게 도매로 판매했습니다. 이 기간 판매한 고기 완자는 모두 2,000kg에 달했으며 약 9만 위안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이 적발된 뒤 오모 씨의 명의로 된 90만 위안의 은행 예금과 부동산은 모두 동결됐습니다. 붕사가 식품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광주 황포구의 한 국수 볶음요리 전문점 주인인 정모 씨는 역시 2023년부터 돼지고기의 식감을 좋게 만들기 위해 인터넷으로 붕사를 구입했습니다. 그는 붕사로 돼지고기를 재운 뒤 국수와 볶음 요리에 넣어 손님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25년 3월 사건이 적발된 뒤 그는 징역 8개월과 벌금 2만 위안을 선고받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붕사는 붕소를 함유한 화합물로 장기간 섭취할 경우 간과 신장 기능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이 약 1g에서 3g만을 섭취해도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15g에서 20g을 섭취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약 5g, 영아는 2g에서 3g만 잘못 섭취해도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진 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뜨거운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관리 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에 식품 위조와 불법 첨가물 사용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들은 범죄의 대가가 지나치게 낮다며 식품으로 장난치는 사람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같은 범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번에 적발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과일의 단맛과 색깔을 인위적으로 바꾸고 값싼 고기를 고급 육류로 위장하며 식품을 더 하얗고 쫄깃하게 만들기 위해 공업용 화학약품까지 사용하는 행위는 단순한 상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소비자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이익을 얻으려는 범죄 행위입니다. 더 큰 문제는 소비자가 식품의 겉모습과 맛만으로는 정상 제품과 불법 가공 제품을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의 주의만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원료 생산과 가공, 유통과 판매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철저한 검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불법 식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는 업체에는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훨씬 큰 책임과 처벌이 뒤따라야 합니다. 먹거리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중국에서 반복되고 있는 식품 위조와 불법 첨가물 문제가 앞으로 제대로 건절될 수 있을지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